기업이 성장하며 알게 된 지식을 공유하는 알려주세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만두 식품의 남미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확실히 사랑합니다가 나오네요. 네, 우리 보고 계신 경영자분들을 위해서 한만두 식품을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만두는요, 23년간 130명의 직원이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은 만두 130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만두들이 있는 거예요? 김치만두, 고기만두는 당연히고요. 네, 그렇죠. 그 유명한 갈비만두. 갈비만두, 네, 제가 또 짬뽕만두, 쭈꾸미만두, 낙지만두, 마라만두. 뭐 안 넣는 게 없네요, 안에다. 그렇습니다. 요리를 담아서 만든 만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를 한번 둘러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한만두 식품의 조직 문화 그리고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랑경영이라고 저희가 일명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전 직원이 이제 핵심 습관 7가지.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경민 대표님이 꼴뚜기별에서 저희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뭐라고 느끼겠느냐, 그것이 핵심 가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기, 이름 뒤에 님을 붙이기, 또 어떤 의견에도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핵심 7가지를 가지고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며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죠. 근데 한만두 식품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노래가 있어요. 오, 아마 이거 편집이 노래가 나올걸요? 눈을 마주치면 웃어봐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아마 좀 나올 거예요. 꼭 근데 틀어주세요. 정말 네. 눈에 보이게끔, 행동으로 보이게끔 해왔다는 점에 있어서 그 저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전 워크숍을 하고 우리의 가치가 이거다라고 선언하는 기업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행동 단위로 내려와서 실천이 되게끔 하는 거, 이게 저력이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그거 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게 하기까지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공장이잖아요. 네네. 공장의 이제 현장 직원분들은 말로 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네. 또 문서화했다고 되지도 않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게임을 통해서 또 시합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화를 장착하게 됐죠. 많은 경영자분들에게 사실 비전 워크숍을 할 때 한만두의 사례를 꼭 빼놓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한만두 식품의 인사말, 사랑합니다를 많이들 따라하시는데 실제로는 직원들이 너무 부끄러워해서 직원들이 안 한다 라고 하시면서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핵심 스캔으로 정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대표님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경위가, 제가 이제 회사에 인사말을 정해놓고 혼자서 한 2, 3년을 사랑합니다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언제까지 사장님 혼자 할 거냐, 우리가 하자라고 했던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캠페인에 들어갈 때, 네. 그때도 이제 김경민 대표님이 조언을 해주신 건데, 사랑합니다 인사말을 300장을 인쇄를 해서 기계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막 창문에도 붙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세 번째 캠페인은 이제 사랑합니다 인사를 잘한 사람을 상을 줬어요. 와, 네. 그래서 그때 1등이 제가 나왔지만 제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2등한테 네. 상금 100만 원 줬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캠페인은 잘 안 하는 사람에게 라카에다가 비타오백을 넣어주자. 그래서 비타오백 3번 먹게 되면 왜 안 했는지 상담하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사랑합니다에 대한 캠페인을 했죠. 지속적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 사례, 네. 뭐 어느 회사의 사례, 네. 뭐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사례들을 많이 듣고 그 중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면서 직원들과 제안을 해도 직원들 입장에선 잘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눈높이를 현재 우리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잘 전환을 해서, 전 눈높이를 낮춘다는 표현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걸 전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전환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끌어내주는 거. 네. 라카에다가 비타오백을 넣어주는 행위, 요게 한만두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서 경영자가 직원에게 가서 잡아서 데리고 오는 거, 요 부분을 포기하면 못 가는 거고요. 답답하고 힘들고 왜 안 되지 했을 때 손을 더 내밀어서 그 현장에 가서 끄집어 올려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네, 이거 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기업에서 대리님은 대리님, 과장님은 과장님, 사장님 사장님 이렇게 님을 붙이게 되는데 직책 직급이 없는 분들한테는 마땅히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야, 너, 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언니, 형님 돼버리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름 뒤에 님을 붙이자 동일하게. 그래서 이제 옥숙님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 이름 외우는 시험을 보고요. 시험 보기. 네, 그러니까 시험 이게 보기. 눈높이를 맞추는 그리고 행위예요. 현장 직원들은 이제 모자에 이름 다 새겨주고. 맞아요. 역시 네. 이런 노력이 있으셨습니다. 한참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장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직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만두 식품만의 장기 근속 노하우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회사에 올 때는 회사가 좋아서 또 사장님이 좋아서 이렇게 와요. 근데 갈 때 회사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가는 경우는 없어요. 다 자기 부서의 동료 네. 또 위에 사람. 근데 동료나 위에 사람이 오해가 있거나 이렇게 안 맞을 때 어디 얘기할 창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의 사람들이 모인 목장에서 자기 부서 흉도 좀 보고 또 정말 자기 그 위에 상사가 어려울 때는 목장 리더한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다 그만두고 싶은 시점이 있잖아요. 3개월 때, 1년 때, 3년 때. 그때 이제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만둔다고 할 때 부서장이 한번 미팅하고 또 목장 리더가 한번 또 미팅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잡아줄 수 있는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창구?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면서부터 더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을 잘한 목장한테는 상으로 해외 동남아도 동남아까지? 예. 그래서 와우. 동남아 갔다 와서 그만둬야지 이러고 그만둘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 목장이 지금 1등하고 있어. 네. 그래서 2달 뒤면 난 동남아 갈 수 있어. 그래서 동남아 갔다 온 뒤에 그만둬야 돼. 이러면서 또 그 시기를 넘기고 이렇게. 진짜 한만두 식품은 케어링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과를 중심으로 라인이 버티컬이 돼 있잖아요. 네. 그 내가 입사해 보니까 내 팀장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팀장의 피플 리더십이 좋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팀장이 실력 있고 전문성이 있을수록 케어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그 전문성을 갖춘 팀장에게 피플 리더십을 갖춰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성도 있고 실력도 있으면서 케어링도 잘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죠. 일반적인 회사는 목장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동아리일 수도 있고 학습 모임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좀 숨 쉴 공간을 한쪽으로 좀 터주는 거. 경영사 여러분들 적용하실 지점들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리더십의 연장선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한만두 식품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 벽에 승진식의 사진이 네네. 많이 볼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많은 경영자분들이 특히 스타트업, 인사제도,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만두 식품의 승진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그에 대한 노하우 팁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입사하면 2주간의 교육기간이 있고요. 또 교육기간이 지나면 3개월간의 수수평가가 있고 또 수수평가할 때 이제 자기가 성장한 걸 성장 PT도 하고 수수평가도 하고요. 1년 단위도 볼 때 다면평가와 팀장평가, 다면평가, 팀장평가가 있어서 이 중에 이제 1년에 2번의 승진식을 하죠. 그래서 다면평가의 점수가 높은 거나 그 수수평가 때 높은 분들은 이제 승진식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팀장이 추천해주고 그리고 승진 미팅하고 그 승진식 자체가 그냥 승진시켜주는 게 아니라 잘한 사람은 보상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제 성장의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평가도 하게 하고 또 승진 미션도 주어지고 또 미션을 잘 한 경우에 또 평가도 또 좋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승진식이 전 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조직이 이제 세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딱 1년에 2번이니까 한 텀 도는데 4개월에서 5개월까지 걸려요. 그래서 그 끝나면 또 자기가 이제 그 다음 파스에 승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들어가면 그때부터 책 읽어야 되고 읽은 거 제출해야 되고 또 일한 거 성과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는데 아까 이야기하실 때 이제 자기 성장 PT 처음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거 이게 이제 수습 종료할 때도 하고
승진식 할 때도 하는 거고, 요게 이제 결과로서의 PT 하는 건데,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어요. 승진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전적 예고적으로 다음 파스 때, 오늘 핵심 용어가 나오네요. 파스. 다음 파스 때 내가 요 미션을 달성해서 승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공약하는 의미로서 말씀하신 거죠. 네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주로 어떤 제목들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기네 부서의 그 고질적인 문제 또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 그걸 가지고 이제 미팅할 때 제가 질문을 해요. 본인 부서에 잘된 사례 또 잘못된 사례 혹시 개선해야 될 거? 그럼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아이디어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 1, 2, 3를 찾게 그렇죠. 하고 그럼 그거를 이제 본인이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계획 세워달라고 하고 그 계획서 제출하게 하고 그 제출한 거 이제 좀 피드백 해드리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미션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처음에 회사가 가장 낮은 단계는 밀려서 하는 겁니다. 수습도 어쩌다가 오니까 3개월 지났어요. 그 다음에 대리 승진도 어쩌다니까 2, 3년 지났어요. 해줘야 돼. 안 해주면 미안하고 얼굴 어두워져요.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성장 PT를 발표하게 하는 단계까지 가고요. 거기서 더 발전하면 어떤 단계가 되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 제목을 직급의 무게값에 맞게 공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 승진하려면 과장 승진 정도 무게값에 맞는 승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승진 미션이 있는 거죠. 2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계가 좀 있습니다. 준비 안 되는데 처음부터 승진 미션 제출해라 그러면 너 안 해요? 안 해요?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만두 식품은 지금 자기성장 PT 그리고 승진 미션 그리고 직급값에 맞는 어떤 컨펌까지 거기까지 지금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기치 않게 주임으로 올라왔는데 미팅하면서 그 자기 부서의 문제점을 잘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도 제출하고 또 계획서도 하면서 이게 이 친구의 이 정도 그면은 훨씬 그 이상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2단계, 3단계로 그렇죠. 네. 이렇게 올려서 승진한 경우도 네,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네. 네. 여러분들 가인즈 캠퍼스에 보시면 3, 5 카드라고 있습니다. 3대 과업, 5대 해결 과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 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지금 남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는 승진 미션의 같은 계열의 컨셉을 양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특히 이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경영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내 과업을 통해서 얻게 된 이런 지식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들어온 팀원들 그리고 신규 입사자들에게 잘 전수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만두 식품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의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식이 전수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이제 승진 때나 수습 평가 때 본인이 하는 일을 이제 정리할 수 있냐. 컴퓨터를 못하면 메모식으로 그래서 작업 요령이나 또 매뉴얼이나 이렇게 하게 하고요. 또 승진할 때는 이제 꼭 그걸 반드시 만들게 하죠. 다른 친구들과 다른 너만의 그 노하우는 뭐냐. 그걸 정리해서 매뉴얼화해서 제출해 줄 수 있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하 직원을 네가 가르쳐 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그 매뉴얼을 만들게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지식 리스트죠. 네. 이렇게 수습할 때는 자기가 지식을 개발한다기보다도 회사에 있는 업무 방식을 잘 배웠느냐, 그걸 이제 발표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직이거나 또는 승진할 때는 자기 자신의 지식 리스트를 좀 매뉴얼로 정리를 해서 이게 꼭 매뉴얼 이렇게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쪼가리 지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쪼가리 종이로 이렇게 손으로 써서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 퓰리처상이 아니 사진 한 장이 노벨상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경우는 회사 안에서도 사진 한 장, 그 다음에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큰 지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갖도록 하기보다는 종이 한 장에다가 한 줄 적어서 그거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식 리스트, 지식 전수, 지식 카드. 이런 키워드들 여러분 검색하시면 양식 나오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계 사용법을 이제 직원들이 만들어서 인쇄해서 코팅해갖고 기계에 붙여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기계 사용법에 했는데 그 다음에는 기계가 이제 트러블 일으킬 때 조치 방법. 그 기존 돼 있는 거에 그 다음 승진자가 그 다음 단계로 또 만들어서 붙여주고 또 그 다음 승진자가 그 다음 단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 가죠.
그래서 벽에 현장에 가보면 많이 붙어 있어요. 네. 코팅된 많이 종이들이. 지식 생태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갱점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탁월한 똑똑한 사람이 정해놓고 무조건 지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현장에서 점점 개선해 갈 수 있다라는 컨셉이 있는 거죠, 현장이. 이게 이제 마케팅이나 지식 서비스 하는 또는 유통업도 있지만 실제로 제조업 현장에 가보면요. 아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디테일한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거 살려주는 거거든요. 자신감도 주고 개선의 주체가 스스로라고 생각하게 해주고 이런 측면들이 살아있는 조직 이런 게 다 있습니다. 현장에 배합하는 친구가 다른 애들은 한 1시간 걸리는데 이 친구는 4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평가가 좋고 그래서 승진 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미팅할 때 유난히 본인은 빠르게 정확하게 잘 하던데 너만의 비법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럼 뭐 이렇게 대답해줘요. 그럼 그것들을 작성해서 제출해 줄 수 있냐?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만약에 네가 이제 신입이 온다면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러면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냐?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암묵지가 이제 지식화 될 수 있게, 매뉴얼화 될 수 있게 하죠. 가인지 경영 키워드들이 다 자동으로 나와서 너무 좋아요, 지금. 말할 수 있겠냐? 네. 정리할 수 있겠냐? 가르칠 수 있겠냐? 요 3단계를 그 처음부터 가르칠 수 있겠냐? 오, 몰라요. 그렇거든요. 말해봐라, 정리해봐라, 가르쳐봐라. 요 3단계가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면 한만두 식품에 들어오시는 인재분들은 굉장히 성장도 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탁월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인재를 채용할 때 보는 인재상이 혹시 있을까요? 스펙이냐, 네. 스토리냐, 네. 착하고 좋은 사람이냐, 일 잘하는 사람이냐. 근데 저는 이제 김경민 대표님한테 너무 명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사람 뽑으면 일을 가리키는 것이.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착하게는 만들기는 어렵다. 아이고. 네. 성장 욕구가 있고 삶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술이 있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자기의 전문성이 있지만 성장에 대한 의지와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관점에 있어서 조금 연습이 안 된 경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둘 다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조금 빠진다면 차라리 현재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미래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채용하셔라. 이거는 뭐 저뿐 아니라 고민해본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 하세요. 둘 다 있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적절한 눈높이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해 간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네. 가시면 틀림없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인재들과 함께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이런 컨셉들. 그래서 저는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은 없으셔도 괜찮은데 사람에 대한 욕심은 좀 부리셔도 괜찮다. 저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한만두 식품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오는 데 있어서 남미경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 지금 여기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다 그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입사한 분들이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한 투자, 경영자 여러분들이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거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많은 인재들과 함께 한만두 식품은 다양한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130여 종의 메뉴를 만들었는데요. 내가 가진 사업이 어떻게 이 분야에 카테고리 챔피언 영역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금의 한만두 식품을 이루기까지 어떠한 관점으로 카테고리 챔피언 전략을 세우셨는지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만두가 계절 상품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너무 많이 팔려서 생산을 되기가 힘들고 여름에는 너무 안 팔려서 어려우니, 그래서 이제 다른 만두 공장은 여름에 할 수 있는 이제 냉면도 만들어 보고 또 볶음밥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다변화를 했는데, 만두 쪽에서 최고가 되고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이제 만두만 집중해서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만두,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만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직원들하고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만두 경연대회도 해보고 또 만두다운 만두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퓨전 만두, 만두 같지 않은 만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고민했고요. 헤르먼 주머니 쓴 그 히든 챔피언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탁월한 제품에 집착하고 그 하나로 글로벌을 지향한다. 이 특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가진 핵심 역량에 집중한다. 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인재에 대한 전략을 온 오프라인 상에서 입체적으로 쓴다. 이게 이제 헤르먼 지몬이라고 하는 경영의 구루잖아요.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핵심이 뭐냐? 잘하는 거에 집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만두 식품이잖아요. 지금 대기업 만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팀바구니 속에서 고객들에게 특별히 프리미엄 만두로 사랑받고 있다는 거, 그 정도의 에너지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카테고리 챔피언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마시고 잘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마치 가인지도 언더백 기업에 집중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도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개발의 원동력은 사실 이제 고객의 니즈로 하여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한만두 식품은 고객의 니즈를 어떤 경로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장 조사 많이 해요. 결국엔 마트 많이 가보고 맛집 많이 다녀보고 또 저뿐만 아니라 개발하시는 상분이 개발팀이 지금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맛집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외식 쪽에 회원이 돼서 그분들하고도 자주 교류하고, 그래서 어느 쪽이 잘 되고 있고 어느 쪽이 뜨고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는 또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만두 식품이 직원 수가 사실 뭐 10명, 20명 할 때부터 한만두 식품은 만두 연구소를 운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표님과 거의 비슷하게 동급으로 임원 중에 한 분이 그냥 만두 연구소만 집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보면 정말 만두를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냥 거기 집중하고 계속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여타의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지금 만두 시장이 넓어져서 이게 이제 넓어 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만두 연구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자분들도 우리 회사의 콘텐츠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거든요. 그 벤처 연구소 그렇게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만드는 거. 그것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내가 이 방향으로 집중해서 가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여기다가 인력 투자하고 사무실 운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연구소 만들고 계속 투자하고, 그 맛이거든요. 그 작은 맛의 차이를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경영자 여러분들 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과 콘텐츠에 대해 집중한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좋겠어요.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무렵에 이제 대표님이 권유해준 책의 내용 중에 연구비를 매출의 20% 이상 써서 성공한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말씀대로 그 연구소에서 뭘 하든 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연구비를 이제 그렇죠. 우선으로 네, 그렇게 했었죠. 그 버텨냄이 있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아주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거 버텨낸 거예요. 초창기 때는 이제 트럭으로 직접 운반을 하시면서 배달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의 한만두 식품이 오기까지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정착하게 되셨는지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네. 보통들은 이제 그 냉동 창고 없이 외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비스는 물론이고 저희가 비전이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1년에 1회 이상의 감동을 준다인데, 그럼 우리 만두를 가장 잘 전달할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쿠팡맨이 딱 나타나고부터 그 택배하는 분들, 배달하는 분들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가져다 드리자, 우리가 직접 잘 보관하자, 이런 마음에서 이제 냉동 창고도 구입하고 배달 기사도 직접 직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냉동 창고, 작년에 물류센터를 지으면서 냉동 창고를 이제 굉장히 크게 또 무빙렉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만두를 잘 보관할 수 있고 또 고객한테 가기 직전까지 신선하게 보관했다가 잘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간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칩 히스 댄 히스라고 스틱 뭐 이런 책 썼던 사람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고객 접점상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잘해줄 수는 없고, 고객이 굉장히 결정적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MOT, 그때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고객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고객이 기대하는 어떤 상품이 딱 나왔을 때, 식당이다 그럼 물건 딱 나왔을 때, 요런 거는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기업이 많아지고 고객을 만나는 것을 삼자 물류를 하거나 택배를 하거나 요런 경우가 있는데, 한만두 식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이상 고객에게 감동을 전한다니까 그 순간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다 고객 접점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의 한두 개의 포인트에 있어서 우리의 철학과 서비스의 수준을 제대로 좀 맛보게 해주겠다. 이런 측면들을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들을, 물건이 직접 가는 택배이기 때문에 직접 기사분들이 가서 포장도 잘 해주고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개선 활동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 이거 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만두 식품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일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노하우와 팁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혁신을 할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계산 사항을 쪽지에 적어서 제출하게 하고 함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함에 넣게 하고 일주일 단위도 그 주에 계산사항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많이 도움이 된다. 5만 원. 이거는 좀 미비하다. 5,000원. 이거는 진짜 획기적이다. 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개선 제한 제도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그들의 그 의견들을 적용해보고 또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또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 또 우리 김경미 대표님한테 배운 이제 그 지식 경영의 일환으로 하는 일을 이제 피드백해서 더 잘하게 하는 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순환의 법칙으로 가다 보니까 전 직원이 자기 일처럼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더 잘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하고 또 오늘 하는 일을 내일 더 잘하기 위해서 피드백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사가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그렇고요. 회사가 성장한다는 건 사실 지식 자산이 쌓여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기업에 가서 꼭 빼놓지 않고 꼭 이야기하는 사례가 한만두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좀 초창기인데 지금은 다 현대화됐죠. 그렇죠. 초창기인데 컨베이어 벨트에서 만두가 나오면 그것을 스티로폴에다가 쌓아요. 그러면 쌓으면 한 20kg, 10kg 되는 것을 잡고 그리고 돌려서 박싱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여성분들이에요. 근데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모여서 이거 시설 투자해 주세요. 장비 투자해 주세요. 이게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잘할까 하다가 그분 중에 한 분이 퇴근하다가 길거리에 스툴 의자가 버려져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저걸 고민하니까 저걸 보고 와 저거다 하고 다음날 가지고 와서 위에 푹신한 문을 잘라내고 밑판만 있으니까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그것을 옆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위에다 놓고 돌리면서 테이핑을 하니까 허리가 덜 아픈 거죠. 그런 방식으로 상당 부분 하고 지금은 이제 그걸 자동화했잖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래로부터 작은 지식들이 모여서 회사의 경쟁력이 되는 것. 근데 또 계속 이렇게만 하면 직원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시설도 투자하고 좀 돈 좀 들여서 좀 현대화 시켜주고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게 양쪽이 이 양수 격장이 필요하죠. 직원들의 노력, 회사의 투자. 같이 가줘야 이게 이제 직원들도 같이 가는구나, 성장하는구나. 이제 경영자분들이 보면 조금 직원들이 좀 고생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 내가 투자할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직원들 관점에서도 이게 개선되려면 돈 없이 나름대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실력이 늡니다. 그거 계속 이렇게 시설만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두 가지 같이 생각하셔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김경미 대표님이 매일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힘들게 일하는 것을 개선해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시설을 투자를 해주고요. 시설이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죠. 써보니 어떠냐, 불편한 건 뭐냐, 또 이렇게 계속 개선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걸 써보니 이거 이렇습니다, 저거 저렇습니다 하면 또 저희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또 개선해주고 개선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를 샀어도 우리나라에 없는 기계가 돼버리죠. 그렇죠. 네. 네. 처음에는 기성되어 있는 걸 사왔어도 저희가 날개 달고 뭐하고 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완전 로봇 만들어서 쓰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울 게 많습니다, 여기 지금. 네, 진짜 굉장히 많은 사례를 통해서 지식을 전수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한만두 식품의 비전, 대표님의 꿈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회사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일터교회로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학교 같은 회사, 더 가정 같은 회사, 더 교회 같은 회사, 또 회사다운 회사가 되어서 전 세계 어려운 나라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사를 차리고 그곳의 그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자 하는데요. 그러기에는 저희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희 한만두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경영자분들을 위해 이제 대표님께서 간단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이제 김경민 대표님을 만났는데요. 1년 뒤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가인지 경영을 배웠고요. 가인지 경영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문 닫을 건데 이걸 해야 되나?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냥 문 닫을까? 아니면 가인지 경영을 하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에 하게 됐는데요.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저희같이 조그만 회사 그런 가인지 경영을 꿈도 꿔볼 수 없는, 제가 그 강의를 들을 때 대표님 저 너무 어려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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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인 제가 듣기에도 어려운 내용들을 직원들과 함께 이거를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했는데요.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 아까 이제 카테고리 말씀하셨는데 자기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영역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건 결국에 이제 지성이잖아요. 지성과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영성, 지성과 영성의 밸런스가 맞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그 내용을 보고 있는 대표님들 선한 영향력에 좋은 기업이 되어지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한 말씀 나누고 싶은데 그 한만두 식품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 중에 하나는 그 초기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부터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중견 기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핵심은 뭐냐면 경영자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상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의 그 연결점을 잘 관리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이상에 머물러서 직원들을 끌어당기기보다는 아래로 내려가서 함께 올라오려는 노력, 그리고 그 시간을 버텨냈다는 거. 그 뭐 지나는 과정이 있지만은 그런 어떤 직원들과 함께 가겠다는 믿음, 또 섬김, 사랑, 또 인사말이 사랑합니다일 정도로 그렇게 함께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챙기시고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함께 가면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민근 대표님 뵐 때마다 좋고 직원들 이렇게 밝은 표정들 볼 때마다 좋고 너무 행복한 그런 오늘 인터뷰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